이야기는 글로 들을 테니 같이 가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경찰은 마지못해 내 손을 잡았고 거기에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사실 내가 아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예. 제발 날 믿어줘. 그렇게 봐줘. 경찰이 콧방귀를 뀌자 저는 저항하지 못하고 저를 거의 데려갈 뻔했습니다. 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헛된 일이었어. 저는 40대 이혼녀 나오코입니다. 전 남편과 저는 사이가 좋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면서 점점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추악한 이혼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도 없었는데 갑자기 남편과 자녀의 가족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나는 재혼했고 남편에게는 당시 4살이었던 아들 쓰르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늘 해왔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나는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난 그걸 놓치지도 않아 남편에게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저녁으로 차려주었습니다. 그 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초상화 화가로 일했어요. 나는 나의 작업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함께 그림을 그리고 아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보여전화는 더 가까워지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나와 아들의 문제가 되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꿈의 어머니의 손가락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은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반년을 기다렸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내일 시댁에 가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놀러 갔는데 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토리 아들이 요시츠네와 함께 있을 때 명랑한 아들로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들을 데리고 보러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이 하는 걸 좀 봐. 나의 의로운 양심은 내가 아들을 돌보고 있음을 확신하며 매우 감사합니다. 나는 저도 하루빨리 자아감에 익숙해지고 싶었는데 아들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일이 바빠서 저와 함께 시댁에 놀러오지 않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사업가였으며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양육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나는 그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시댁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심과 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오겠다며 시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시댁을 떠나자마자 다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왜? 그가 정말로 나에게 애착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를 무력한 슬픔으로 가득 채운다. 나는 의로운 양심으로 내 아들에 대해 논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우리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제 택배인 줄 착각하고 주소도 보지 않고 열어봤습니다. 꽤 갑작스럽네요. 알았어. 준비할게. 지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아들의 취미와 도착한 인형에 푹 빠져 있었다. 아들의 출장이나 출장. 다음 날까지 파헤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큰 기내용 가방을 들고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이 물건이 어제 도착했습니다. 형태를 반납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인형이 없었어요. 아마도 아들이 몰래 방으로 가지고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통과하기로 결정했다.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아들이 나와 단둘이 있는 것이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시댁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들이 묵묵히 내려다보는 모습에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가야 해서 둘러 준비를 하려고 입구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옷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 처음으로 나에게 반응했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이 이식을 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물었다. 아들이 처음으로 나에게 입을 열었다. 오늘이 우리 기념일인데 축하하려고 생각 중이야. 나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우울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의 말에 집중했다. 내 아들은 나에게 놀이공원에 관한 전단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작은 놀이공원의 전단지였습니다. 나는 여기에 가고 싶다. 나는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아들의 손을 잡고 즐겁게 놀이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가는 길에 어둠 속에 남아있었고 우리가 입구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도 그는 다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놀이공원에 도착하면 웃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 특정 장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드디어 놀이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강렬한 어트랙션은 싫지만 아들을 위해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응, 엄마, 어떤 어트랙션이라도 타실 수 있어요. 공원 지도가 적힌 팸플릿을 보면서 어느 놀이기구를 먼저 탈지 정했습니다. 어떤 차를 탈까 고민하는 동안 아들은 계속 입구 근처의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놀이공원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갔던 목적지는 관광지가 아닌 놀이공원 내 레스토랑이었다. 배가 고프셨나 봐요. 먼저 먹자.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아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메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생일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가족 축하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것은 아버지로 보이는 누군가가 아이에게 준 생일 축하 선물이다. 주는 목소리가 들려 그 목소리는 너무 낯익었어.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3살쯤 된 여자아이에게 선물을 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모 거기에는 남편의 모습이 있었고 소녀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그때 택배로 도착한 그 인형이었는데 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을 보니 아들이 혀를 내밀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요.를 반복했어요. 이래서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아들은 콧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 말을 하려고 나를 여기로 데려왔구나.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아들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얼굴을 어둡게 했습니다. 하고 있었다네. 아들이 남편의 불륜을 알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나요? 아들은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의 외도를 아들에게 말하지 못해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 괴로운 느낌을 포기할 수 없어. 남편이 내 아들을 이렇게 느끼게 했어요. 아니, 그건 저는 주로 초상화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딸의 초상화를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하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가족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같이 자자. 아니, 그런데 회전목마를 타고 싶다고 했죠. 얼굴을 그려도 좋고 기념품으로 방에 전시해도 좋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 나는 지금 놀러 갈 거야. 갑자기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아이도 겁이 많아요. 남편의 고함 소리에 소녀는 너무 놀라울 뻔했습니다. 기었다. 미안. 그런 뜻은 아니었어. 이해해. 그 소녀를 달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은 마지못해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동의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던 작업 도구를 꺼내 남편과 유괴범을 한 가족으로 두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요청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 이것을 적어 놓겠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이 부모와 자식, 그리고 남편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어쩌면 내 친구이자 그녀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는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결혼한 지 몇 년 됐나요? 나는 당신이 데이트 중이거나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일하는 회사의 고객입니다. 반면 회사 생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해요. 그럼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사실 그게 다입니다. 곧 화가가 생긴다니 놀랍습니다. 남편이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이봐,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 거의 1년이 됐네요. 남편이 그녀를 방해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꽤 긴 대화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얼마나 걸릴까요? 서둘러야 해요. 뭐야, 전혀 서두르지 않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은 침묵했고 나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몇 살입니까? 그는 3살입니다. 나는 싱글이고 나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모두 거기 의상이 있구나라고 했어요. 사진을 찍을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작아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웃음이 터질 지경이에요. 아무튼 저희는 현재 결혼할 생각으로 사귀고 있고 현재 약혼 중입니다. 저희는 완전 흑인이에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랬습니까? 당신은 훌륭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첫 원한인가요? 네. 제 생각엔 저랑 사귀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와 헤어졌다는 게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아, 그게 내 얘기인가요? 남편,
여자친구도 아니고 남편과 헤어진 적도 없는데 이렇게 남편한테서 물건을 훔치는 것뿐이에요. 상대방의 관계 남편이 대화에 익숙해지는데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여러 번 대화를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웃을 뻔했지만 하나하나의 정보가 들어오자 분노로 배가 퉁퉁 부어올랐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전부터 사귄 사이였다. 숙박내 아들을 훔친 사람은 내 아들의 존재도 모르고 내 아들을 시작한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다. 아니요, 남편의 감정이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빼앗으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남편에게 폐가 되어 당분간 아들의 존재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착한 아들인데도 나에게 아들을 강요한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고 내 아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남편과 유괴범 사이의 쓰라린 미소에 대해 글을 쓰는 이유는 또 있다. 나는 쓰라린 미소를 쓰고 있었다. 나에게 의로운 양심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일찍부터 연락을 주신 것은 의로운 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에게 의와 양심이 오면 그 아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매우 높은 도신의 남편을 훔친 사람이 눈을 크게 떴다. 어린 소녀와 아들은 할머니와 함께 회전목마를 타러 갑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재빨리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소녀는 또래에 가까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이 사람은 그 아내의 아이이고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아이는 남편의 의붓자식이자 나의 의붓자식입니다. 위에 아들이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간 것을 보자마자 나는 자기소개를 하고 아들의 존재를 확인했다. 나의 정체와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있었다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남편은 자기를 강탈한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나오코와 결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결혼은 실수였다. 여자로서의 나의 매력 힘도 없고 무엇보다 아들이 나오코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나오코가 내 아들에게 끔찍한 짓을 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사랑도 식어버렸어. 내가 당신과 한 가족이 된다면 내 아들에게도 여동생이 생기고 우리 집은 분명 밝은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내가 듣기로는 당신은 재혼 전부터 나와 사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아까 몰래 녹음했던 대화를 다시 재생하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당신의 아들은 나오코에게 애착이 없다는 겁니까? 같이 살았는데도 그걸 모르시나요? 바보야. 시아버지는 녹음 내용을 듣고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셨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등을 맞고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주변 사람들도 말을 잇기 시작했다. 들은 것 같은데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는 남편을 멍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내가 뭔가 잘못했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잠시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남편을 당신과 함께 남겨두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남편에게 저를 거기 두고 가라고 했더니 남편의 남자친구가 끌고 갔습니다. 그는 마치 나를 데리고 갔다 이후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이 나를 쓰러뜨리며 사과했다. 아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나에게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울고 사과했습니다. 나한테 줬어. 무엇보다 아들이 나에게 말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팠다.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합니다. 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나중에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러나 진지하게 이혼했습니다. 게다가 시댁 식구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을 제안했다. 아들은 아직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저녁으로 이걸 먹고 싶다는 등의 자신의 감정에는 여전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조금씩 전하기 시작했어. 수줍게 웃는 것처럼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야. 마치 천국에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길 바라. 1점차 진짜 가족이 되어가면서 이사 준비로 바쁜 와중에 갑자기 인터넷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폰으로 나오니 경찰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보였다. 나는 현관문 밖에 서 있었다.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 남편이 경찰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 남편이 당신의 전남편이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맞습니다만
남편으로부터 아들이 유괴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나요?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납치한 게 아니에요. 저번에 이혼이 확정됐어요. 그 검은 이제 내 것이니 그냥 찾아보면 알게 될 것이다. 좋습니다. 바드님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만난 후절을 들여보내주시겠어요? 나는 집 뒤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 뒤에 숨어있는 남편을 본 그녀의 얼굴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당신은 어머니에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아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는 고개를 한 번만 끄덕였습니다. 다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여자에게 강제로 끌려간 거야? 아들아, 아무 대답도 안 해. 남편은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데려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아들을 남편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바로 요시요시 선생님께 전화해주세요. 이해하신 것 같으니 연락주세요. 아니, 우리 부모님도 아들도 다 이놈한테 혼나고 속이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3자를 데려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날아간 피해자들은 경찰 뒤에는 의기양양하다. 두 경찰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전 남편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유괴 사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짧은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전 남편은 처음부터 나만 쫓아다녔고 나는 그가 정말로 내 아들을 되찾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크루가 내 아들을 이용하여 근무 시간을 단축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경찰은 대화를 마친 후 돌아왔습니다. 오면 글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는 나를 데려가려고 했고 내가 자기와 동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저항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그 순간 나는 경찰의 말을 듣기 위해 걷기 시작했다. 엄마, 가지 마세요. 남편은 아들이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을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돌아서서 너무 놀랐다. 엄마가 나를 납치한 게 아니고 아빠가 나쁜 사람이어서 나를 납치한 게 아니다. 언제나 날 내버려둬 사람을 때리니까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친구가 된다. 에서 나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 제 아들은 있는 힘껏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전 남편을 노려보았다. 히트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나를 학대했습니다. 4살짜리 남자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게 놔두세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해서 아들을 어디까지 데려가시겠습니까? 사용하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 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 남편이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안 된다고 혼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움직인 것인데 자기 결정권은 무엇입니까? 왜? 그럼 책에 나온 내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은 제가 아니라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저와 아들만 남겨졌고 아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엄마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와 엄마, 아들을 데리러 집에 들어가. 간식을 먹었어요. 그 후 우리는 무사히 시댁으로 이사했고 아들은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저나 마치 내 의로운 양심인 것처럼 웃으며 말을 많이 해주는 의로운 양심이 나를 자양분으로 삼는다. 그는 나를 유압 안에 넣었습니다. 호적상 친족이 된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사람이 경찰을 타고 찾아왔습니다. 같이 나타나기 전에 그녀는 이미 불륜 상대가 남편을 사교적으로 방문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상태였다. 아무래도 그 사람은 절박하고 돈이 필요해서 내가 유괴범이라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 같습니다. 올리다 마치 전 남편이 나와 아들에게 가까워지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녀의 의로운 양심도 남편을 후계자로 삼는 것을 포기했고 이제는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주소를 확인해보니 거기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위한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취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혹시 내 아들이 여자아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나는 비밀 가게에 가서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장난감을 모두 샀다. 타와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던 중 문득 아들을 쳐다보니 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짐 상자의 내용물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뭔가를 사주고 있었다. 그랬는지 궁금해요. 나는 약간 당황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갑자기 내 방으로 돌아갔다. 아무래도 내 태도가 나빴나 보다. 그러다가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상자를 열어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늘 택배가 도착했는데 실수로 주소가 물에 적힌 채로 개봉했어요. 제가 실수로 요청한 것 같아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나는 묘한 설렘을 안고 그를 따라갔다. 남편이 좀 놀랐어요. 야, 그렇군요. 아들 주려고 샀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했네요. 남편의 묘한 긴장감에 끌려 나도 묘한 긴장감으로 돌아섰다. 기다렸다 반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군요.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출장을 갑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내 아들을 속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는 모르는 가족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며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모르는 여자와 놀아주더군요. 젠틀을 기부하다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 아들의 기분은 어땠을 것 같나요? 나는 아들의 차분한 생각에 화가 났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잘 해냈습니다. 이제부터 맡겨주세요. 아들이 울고 있어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있는 박수석에 앉은 남편과 부모,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생일인가요? 생일 노래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이상한 소리를 냈다. 무슨 일이야? 우리는 아는 사이인가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나오코 씨.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출장은 어쩌고? 출장이란 무엇입니까? 이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나오코 씨가 일주일간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와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을 훔친 사람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를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데이트를 해왔다. 이 사람은 내 딸이고 3살이에요. 남편은 완전히 혼자서 그녀를 나에게서 데려갔습니다. 우리 사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사랑해요. 진정하세요. 아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우다가 그녀는 남편처럼 아들을 가혹하게 키우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왜냐면 거기가 대래거든. 나중에야 알았지만 시댁으로 이사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새내기였던 여자가 그는 우리 집에 일찍 왔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좋은 친구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가족처럼 가까워지고 집에서 자주 서로를 방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어요.